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취월장. 안녕하세요. 일취월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커피 프린스 1호점 후반부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고 싶어진 은찬. 은찬이 한결을 향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가고 은찬이는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한결에게 밝히고 싶어집니다. 내가 여자면 어때요? 내가 여자면 우리 사귈 수 있나? 여자가 아닌 게 천만 다행이지. 너같이 정신없는 애가 좋아하니 어쩌니 하면서 사귀자고 덤비면 골치 아프잖아. 어라라, 완전 자뻑 지존이네. 누군 좋대요? 연기를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 대사 나올 때 정말 육성으로 소리 질렀거든요. 왜요? 어라라 자뻑 지존이라는 말을 제가 살면서 누군가가 육성으로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나? 아, 웃기다. 처음이더라고요. 근데 이 대사가 정말 너무 무르르 자연스럽게 이은혜님이 말씀을 하셔서 와 진짜 20년 전에는 저런 말을 썼구나라는 게 헐랭. 그거보다 더한 충격이에요 이거는. 헐랭은 요즘도 쓸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어라라 자뻑 지존이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도 왠지 어라라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 그니까요. 그래서 되게 옛날 드라마다라고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한결이는 은찬이가 이렇게 내가 여자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너가 여자가 아닌 게 천만 다행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로 단 한 번도 은찬이가 여자임을 의심한 적이 없었을까요? 혹은 그렇게 믿고 싶었던 적도 없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한결이가 약까지 그 정신과 가서 약까지 먹은 걸 보면 은찬이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애인 대행 알바까지 하면서 그 신뢰가 너무 깊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고요. 근데 여자이길 바라는 생각은 수백 번, 수천 번, 무한 번 했을 것 같아요. 걔가 여자면 그냥 고백할 텐데 만날 텐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얘가 말을 곱게 하는 성격이 죽어도 못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괜히 여자였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까 여자가 아니면 천만 다행이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게 아닐까. 틱틱 한 게 아닐까. 괜히 틱틱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저도 이 설정상 한결이가 은찬이의 성별을 의심하는 건 추호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자이길 바란 것도 그렇게 크게 안 보였어요. 저는. 사실 그렇긴 해요. 어쨌든 제가 현실에서는 당연히 의심하고 여자면 좋겠다 맨날 생각할 것 같은데 드라마를 본 시청자 입장에서는 딱히 그런 것도 안 보였다? 맞아요. 여자였으면 좋겠다로 고민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 맞아요. 자신의 정체성만 항상 그니까요. 힘들어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그니까 애진작에 보건증 제출하고 근로계약서 썼으면 이럴 일이 고용주. 없었다. 계약서도 안 쓰고 아르바이트를 시킨 거죠.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찬의 고백을 들은 한결은 자신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성과는 달리 은찬을 향한 자신의 마음은 자꾸만 커져가고 한결은 은찬을 밀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던 한결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은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딱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너 좋아해. 너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이제 상관 안 해. 정리하는 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으니까 가보자 갈 때까지. 오. 아니 저는 이 대사를 약간 그런 예능 이런 데 있잖아요. 예능 명대사 맞아요. 맞추기? 약간 이런 데서만 봐서 실제로 이렇게 플로우를 다 본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멋있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대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좀 도파민이 터졌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마음에 드는 장면 할 때 이 장면을 말하려고 아껴놨었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짜증이 난 거는 왜 은찬이가 이 고백을 듣고 어머머 하고 이제 지금이 타이밍이다 하고 여자임을 밝히지 않았는지 왜 안 밝혔을까요? 그럼 드라마가 끝나니까요.
너무나도 작가스러운 시선이네요. 저도 엄청 여기서 답답해하면서 똑같이 느꼈거든요. 은찬아 지금 말해야 된다. 이게 타이밍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은찬이는 이제 말하지 못하는 게 스스로 습관이 돼버린 상태까지 와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순간에 또 그럼 이젠 진짜 말해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받았을 것 같고 이 순간 바로 말해야겠다라는 용기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 다음 날 엄청 말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은찬이가. 그래서 이제는 진짜 말해야겠다. 근데 지금 고백받은 이 순간은 너무 좋으니까 이 순간은 살짝 넘기고 이제 바로 말해야지, 진짜 이젠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선까지만 온 게 아닌가. 답답해 뒤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일단 은찬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단 1번으로 커피 프린스니까 잘리니까 여자면 그것도 신경을 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너가 남자여서 좋다는 그 흘러가듯한 한결이의 말을 되게 가슴속에 크게 가지고 지녔던 것 같아요, 은찬이. 맞아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게 그 말이 아닌데 그 편해서 좋다지 뭐 너가 남자여서 사랑을 안 해서 너와의 관계가 좋다 뭐 이렇게까지 깊이 말한 건 아닐 텐데 근데 또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치, 의미부여하게 그쵸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 그러면은 은찬이가 내가 여자다라고 밝히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이라도 이게 제일 좋은 타이밍인지는 모르겠지만 라스트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말해야 되는 받을 수 있는 클라이맥스 순간. 저는 하림이가 말하기 직전 그 옥상에서 맞아요. 거기는 이제 정말 최후고 저는 이 은찬이가 말해야 되는 그래프가 있다면 여기가 클라이맥스 지점 그리고 방금 빼미님이 말씀해주신 지점이 끝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오님이랑 똑같아요. 저는 다음 날로 넘어가면은 돌이킬 수 없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근데 너가 남자여도 나는 너를 좋아해라는 고백을 받았는데 나 사실 여자예요 하면은 고백도 도루마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다음 날이 되면 더 심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고백을 했는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때? 고맙다. 나도 너 좋아한다. 근데 나 사실 여자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미 고백을 받아버렸잖아요. 지금 고백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이상 이 사람도 진짜 마음을 써서 고민 끝에 고백을 한 걸 텐데 그게 온전히 관계가 땅땅땅 되기 전에 갑자기 그 또 다른 병크를 터뜨린다고요? 근데 다음 날도 오히려 더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요? 들잖아요. 하루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진 느낌? 그러니까 그 한결이도 그랬잖아요. 왜 내가 너한테 고백했을 때 말 안 했어? 이런 대사가 중간에 있었잖아요. 차라리 저는 하루 넘어가는 게 낫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끝나야죠. 고백을 끝내고 밝힐 걸 밝히고 이래야지. 고백 들어왔으니까 나도 지금 바로 까야 돼. 이거는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찬이가 그렇게 했다면 한결이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한 거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시작하기 전에 다 알아야 된다. 시작하기 전에 그럼 시작 안 될 거예요? 아파요. 왜 뼈를 때리고 그래요? 아파요. 솔직해야죠. 지금 화살 맞았다. 귀가 지금. 찢어지실 뻔하셨나 봐요. 죄송해요.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우리 은찬이는 말을 하지 않는 걸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죠? 이제 은찬이가 성별을 속였다는 사실을 같이 일하는 하림이가 알게 됐습니다. 한결이 은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하림은 은찬이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한결이에게 냅다 털어놓습니다. 은찬이 여자임을 알게 된 한결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크게 절망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드라마에 빌런이 없지만서도 이 최고 빌런 짓을 한 것은 바로 이때의 하림이가 아닐까. 냅다 고자질을 한 하림이가 전 진짜
보면서 또 육성으로 소리를 질렀거든요. 미쳤구나 진짜. 근데 조금 변호를 해보자면 하림이도 그 은찬이가 먼저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생각하고 말을 맞아요. 한 거여가지고 이게 완전한 하림의 네. 잘못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 따놔서 하림이가 말 안 했으면 은찬이가 말을 했을까? 은찬이 제 생각엔 또 회피하고 그건 또 그래요. 끌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고백 받고 하루가 넘어서까지 막 질질 끌었다? 남자인 척 연애를 꽤 그래도 기간을 끌게 연애를 한 기간이 있었다? 와우, 그러면 진짜 못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라도 하림이가 말해준 것이 다행이지 않나? 그럼 저는 생각 좀 해서 아니요. 저는 그래도 은찬이가 언젠가는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그 사견은 하림이가 이때 말한 건 얘 잘못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하림이가 말한 게 낫다. 더 끌기 전에. 아니야. 그래도 그거는 은찬이가 말해야 해요? 그렇긴 하죠. 그쵸,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베스트는 그 옥상에서라도 말을 했어야 돼요. 테라스에 걸터 근데 앉아서. 누가 벌건 대낮에 그거를 고백할 수 있겠어요. 카페에서. 그쵸, 저녁에 퇴근하고 말을 하려고 맞아. 했겠죠?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건 하림이가 너무 화를 너무 많이 내면서 은찬이한테 몰아붙이잖아요. 너 이제 여자라고 눈물로 그렇게 호소하려는 거야? 와 진짜 웃기는 애네 얘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은찬이한테도 상처 주고 그런 식으로 한결이한테도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너 여자라고 막 이런 멘트는 한결이를 투영해서 하림이가 화가 났다기보다도 그냥 자기도 어쨌든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한 것 같아. 정말 친하고 이뻐하는 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걸 바르게 읽은 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편지도 보면은 하림이도 은찬이한테 살짝 그런 그래요. 좋아하는 네, 감정이 느꼈던 것 있었어요.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한결이 정도로 키워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자각할 필요는 없었지만 뭔가 묘하게 남잔데 왜 내가 좀 얘가 좋지라는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얘가 여자여서 그랬구나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그 기간 동안 좋은 남자 동생을 어쨌든 걘 죽은 거니까 오늘부로 그쵸. 여동생이 엉덩이도- 생길 거니까. 엉덩이 걸도 보여줬는데. 그쵸. 그런 혼란스러움이 그러니까 하림과 은찬 사이에 있는 관계 때문에 은찬이한테 좀 더 맞아요. 막한 막말한 것도 것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한결이를 생각해서만 또 있지만, 있다기보다는 다른 애들보다 더 유난히 난리친 데는 하림이의 마음까지 투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완벽한 그건 아니긴 한데 응사에 나온 혜태 같은 느낌도 좀 하림이가 혜태 같다고요? 약간 아픈 손가락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요? 그 혜태도 러브라인이 사실 가장 처음 떨어져 나간 나정이를 나름 좋아했어요. 맞아. 그쵸. 근데 이제 포기했으니까. 뭔가 그런 느낌? 하지만 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정말. 어떤 부분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앞뒤 안 재고 그냥 무턱대고 자기 감정을 표출을 함으로써 모두와의 관계를 다 망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림이었으면은 내가 아끼는 형이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성별을 속였다? 근데 이 형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배신감이 당연히 느끼겠죠. 화가 나겠죠. 근데 뭔가 먼저 물어보거나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찬이한테? 은찬이나 한결이 둘 중에 하나한테라도 먼저 물어봤어야지. 이쪽 화내고 저쪽 화내고 너네 서로 몰랐어? 난 몰랐지. 이렇게 하는 게 전 좀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치, 자기가 이 관계를 다 파토냈으면서 그렇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얘네 다 애기잖아요. 애기? 또래인데 애기라고 해줘요. 아무튼 그러면 두 분은 만약에 하림이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좀 물어볼 거라고 했잖아요. 양쪽에.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을 이렇게 쭈뼛쭈뼛 꺼내겠죠. 그 형 괜찮니? 떠볼 것 같아요. 응. 안 나설 것 같아요. 저는 나서지는 않은 원래 나서야 될 때도 좀 안 나서는 성격이기 때문에 절대 나서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떠보긴 할 것 같아요. 누구한테요? 둘 다. 한결이 형을 떠보겠죠. 이 형이 진짜 모르나? 빼미님도. 난 안 떠봐도 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걸 듣고 한결이가 그렇게 룰루랄라 1층으로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딱 파악하고
근데 뭐 하림이는 전 은찬이를 잘 떠볼 것 모르니까. 같아요. 말했냐고. 너 말했어? 이렇게. 떠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물어볼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게 한결이한테는 못 물어봤을 것 같고. 필요했다. 아무튼 그런 전조 증상이 필요했는데 너무 0에서 100으로 대노를 했다. 아무튼 간에 이제 하림이가 그렇게 노발대발해서 모두가 알게 됐잖아요. 근데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 자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아까 네오님 말씀하셨다시피 한결이는 정신과까지 다녀왔었는데 은찬이 여자임을 알았을 때 뭔가 얘가 여자였구나 오히려 좋아가 되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배신감이 들었겠지만 저였으면 오히려 좋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홍 사장님처럼. 약간 두 분은 어떠세요? 저라면 저도 오히려 좋아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한결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왜냐면 그동안 내가 알았던 고은찬은 뭐였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신뢰가 어떤 관계에서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부서진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굉장히 화가 나고 게다가 내가 했던 고생들까지 생각을 하면 억울하고 분노스럽고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한결이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되긴 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완전 맞고 밀어낼 수는 있지만 한결이는 약간 때를 쓰는 항상 한결이의 행동은 너무 아이 같은 면이 있다. 그 네오님이 하신 말씀 저도 완전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신뢰? 앞으로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나에게 더 비밀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저는 제일 크게 느낄 것 같은 건 뭐냐면 어쨌든 그냥 힘들었다라고만 했지만 내가 남자를 진짜 좋아하나?에 대한 그런 너무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쵸.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잖아요. 완전 인정한 거잖아요, 스스로. 그쵸. 그걸 뛰어넘을 만큼 은찬이가 좋았던 건데 여자라고 하면은 뭔가 너무 배신감이 들 것 같은데요. 그 여자라서 좋아 이게 뭐 사귀고는 그쵸. 이제 좋겠죠. 근데 당장은 저는 그렇게는 못 해줄 것 같아요. 안도감은 못 느껴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나의 어떤 일부분을 버린 건데 그거를 버릴 필요 없었어 사실. 맞아. 이건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게다가 약간 한결이는 버려지는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자기 빼고 자기 주위 사람 모두가 여자인 걸 은찬이가 알고 있었는데 트루먼쇼 당한 느낌.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느낌까지 더해지니까 나 바보 된 건가? 날 바보 만들었나 얘가? 이 생각이 화가 엄청 날 것 같긴 해요. 내가 엄청 이상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사실 얘가 여자였기 때문에 내가 얘한테 끌리는 건 전혀 특이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배신감이 들 것 같아서 사실 현실이었으면은 찬이랑 잘 이어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저는 엄청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쵸. 그 배신감의 크기가 좀 많이 클 것 같긴 이 해요. 사람을 다시는 못 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성별 속임을 알았을 때. 그쵸.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그거가 가장 화가 날 것 같아요. 내가 남자를 좋아하나? 이 모든 의구심과 내가 정신과까지 다니고 약까지 먹고 부정을 해보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너무 힘들게 인정을 했는데 내가 얘가 남자여도 좋아를 인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남자가 아니었대. 그럼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생각의 과정들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야 하나? 얘가 여자라는 사실만으로 그냥 여자라서 괜찮아 이렇게 될 수 있나? 뭔가 그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남자여서 좋아한 건지 이 사람 자체를 좋아한 건지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여자라서 좋아한 건지 내가 안도를 해야 하는지 그럼 난 남자를 안 그러네요. 좋아하는 건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다 부질없는 짓이었고 그쵸. 내 고생에 그러네. 보상도 못 받고 와 한결이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못 만날 수도 있었을 것 네. 같다니까. 그러네요. 너무 상처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있긴 했는데 뭔가요? 누가 더 나쁜 것 같으세요? 이 이후에 한결이가 사실 은찬이를 꽤나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간간히 세게 괴롭혀 왔고 막 유주 앞에서 너는 약간 면박을 주기도 하고 그런 한결이가 나쁜지 아니면 끝까지 이렇게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말을 안 한 은찬이가 나쁜지. 저는 사실 약간 나쁘다 보다는 일단 제가 은찬이었어도 그 지경까지 미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은찬이가 좀 공감이 간 게 그러니까 걔가 미룬 거는 당연히 잘못이에요. 그 전에 말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데 은찬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직 말할 타이밍이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지 그치. 하다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오늘은 말해야지 했는데 한결이가 막 엄마 얘기 때문에 죽 써서 와. 내일 말해야지. 그래서 그랬을 그 것 같긴 오늘은 해요. 진짜 마지막 진짜 최종의 날이 고백을 받은 다음 날이었는데 이 사단이 터진 거라서 물론 진짜 잘못이지만 걔가 미룬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전 속이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썸머님의 그 성격이랑 합쳐지면서 진짜 그럴 것 같아서 화가 나요. 전 속이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합니다, 여러분께. 이따가 화장실 3년 친구였는데 갑자기 나는 사실 남자였어. 와우. 와우. 저는 사귀기 전에는 한결이가 살짝 오은영 박사님인 지금 줄 화가 알았어. 좀 나셨어요. 단어체. 예. 사귀기 전에는 한결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좋아하려면 좋아하던지 끊어내려면 무시를 하던지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애를 자꾸 쿡쿡 찌르는 게 아주 못됐다. 진짜 얘는 더 곱게 의도이면서. 자라서 정말 애가 덜 컸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성별 속임 사건을 알고 난 이후에 한결이의 행동은 이것보다 더 했어도 은찬이가 이 사람을 놓고 싶지 않다면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내해야죠.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찬이가 감내해야죠. 이 찡찡거림과 괴롭힘을. 그쵸. 그리고 한결이는 그 전후가 그 이분법적으로 좀 나뉘고요. 그 사건 이후로 한결이의 태도를 평가하는 제 기준이 달라지고요. 은찬이는 그냥 그랬으면 안 됐어요. 언제 말했어야 될까요? 애초에 저는 속이면 안 됐다? 애초에 속인지 않았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처음에 이제 그냥 몇백 돈 벌고 애인 대행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날 있잖아요. 안고 나서 여자인 걸 말하고 싶어졌습니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 그냥 말을 했어야 돼요. 그것도 타이밍 괜찮았겠다.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면 이 지경 고생은 안 했겠네요. 한결이가 일단.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보편적인 썸의 과정을 타고 이제 사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을 짬뽕 시킨 대답을 해드릴 텐데요. 저라도 은찬이처럼 미룰 것 같기는 여기 해요. 한 명 더 있어요. 저만 혼내지 말고 얘도 혼내요. 그런데 은찬이의 행동이 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미루고 말할 용기가 없으면 들이받지는 말았어야죠. 얘가 좀 들이댔어? 한결이한테 막 먼저 내가 여자면 어때요? 여자면 받아주나? 막 이렇게 계속 떠보고 뽀뽀 박치기 하고 그런 거는 안 했으면 그런 거라도 안 했으면 얘가 진짜 말을 못했겠구나 했는데 진짜 자기도 엄청 좋으니까 물론 그랬겠죠. 그래서 다 이해가 되면서도 나 더 나빴다. 한결이에게 은찬이가 더 나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새삼 정말 한성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은찬이를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한결이는 걔랑 그렇게 그러니까요. 뒤지고 볶고 안고 깨벗고 할 때까지 걔가 여자인 줄 몰라? 그 정도면 걔 눈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설정이 참 신기해요. 맞아요. 그쵸? 그건 설정이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한성이만 알잖아요. 다 모르고. 맞아요. 근데 다 사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걔가 신기한 걸로. 섬세한 보이, 섬세 스윗 보이. 시절 보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메인 커플은 잠시 넣어두고 안녕. 한성이와 유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이가 은찬이에게 흔들렸음을 알게 된 유주는 그에게 믿음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 남자친구인 DK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겠다고 통보를 하는데요. 한성과 유주의 관계가 저는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좀 어이가 없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일단 둘은 서로 이미 한 번씩 배신하고 바람을 피운 사이죠. 한성은 유주에게 이미 은찬에 대해서 마음 정리 끝냈어.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라면서 화를 내잖아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두 분은 굳이 따지자면 한성이와 유주 둘 중에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사귀는 도중에 딴 남자랑 바람피고 이별 통보하고 외국에서 잠수탄 한유주. 게다가 한성이 은찬한테 흔들렸을 때 나는 그거 못 참는다고 역지사지 못했죠? 이 사람한테 너가 바람 폈으니까 나도 한 번쯤은 용서해라 마인드로 어린애랑 바람피다 걸렸는데 도리어 화내는 한성이. 와 정말 둘 다 최악이네요. 근데 유주가 나빴죠. 저도 유주가 더 나빴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이유가 뭔가요? 한성이는 그냥 속이 좁은 거고. 속이 좁나요? 한성이? 아니 그냥 그런 거죠. 이 사람이랑 유주랑 다시 사귈 때 내가 얘 과거를 책잡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확답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좋으니까 일단 사귄 거긴 한데 그걸 책잡지 않을 만큼 그건 안 어른은 되는 거죠. 아닌 거. 인간이면 당연히 그쵸. 바람을 피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그거 가지고 뭐라 하고 싶은 건 인간의 어쩔 수 없을 심리니까 것 같아요. 한성이가 눌러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 유주의 반응을 보면서 또 한성이가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유주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유주는 이 관계에서 한성이가 날 더 좋아해까지가 있어야 완성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갑의 연애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또 예쁘고 솔직해. 짜증나네. 그냥 예쁜 얼굴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나 최한성인가? 왜 이러죠? 미치겠다. 그렇게 얼굴 보고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의뢰 연애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유주가 더 짜증나요. 근데 나쁘다고 이건- 생각해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연애 사업에서 위야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 이게 더 짜증나요. 그러니까 바람 핀 거 진짜 뭐 한 1000만 번 양보해서 오케이 쟤도 바람 폈으니까. 근데 그거 역지사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내로남불이잖아요. 그게 진짜 화가 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영혼인 척하지만 되게 불안이 많고 결핍이 가득한 사람인 것 같아요. 회피형 레전드. 살짝 전형적인 예술가 그쵸. 스타일 같지 않아요? 예술가의 연애? 플러스 잠수 이별자. 외국으로. 냅다 사라져. 한승 잠수 다 했네요. 불안해서 결혼 어떻게? 근데 그래서 해야 되는 건가? 둘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더 해야 되는 그런가? 그런 걸까요? 그럼 두 분은 이 커플의 끝을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또 좋을 때는 이 커플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전 또 좋은 장면에서 입 찢어지게 봤거든요. 약간 한결이랑 은찬이가 애들의 풋풋한 연애라면 여긴 진짜 좋을 때는 어른들의 이상적 연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좋았기 때문에 얘는 이게 습관이니까 이렇게 다시 또 만나는 게 습관이니까 못 끊어낼 것 같아요. 얘네 벌써 10년 차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못 끊어낼 것 같아요. 빼미님은요? 제가 계속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옆 채널에 가면 에로 부부라고 있거든요. 거기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연애 참견 이런 건가요? 아예 연참 말고 에로 부부요. 저는 근데 사실 유주가 더 나쁘다고 생각한 제일 충격적인 장면은 임신했었는데 그 식구들 술 마시는 네, 거요? 술 마시고 근데 제 생각에 그 작가님이 살짝 헷갈린 것 같아요. 어떤 걸요? 그러지 않고서 임신한 여성이 술을 근데 이게 옛날 드라마기도 하고 그만큼 유주가 틀에 갇히지 못하는 나비다라는 걸 더 드러내고 그쵸. 싶어서 그런 장면을 넣은 게 아닐까요?
저는 약간 까먹었다고 생각했어요. 아, 임신했을 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임신했다는 설정을 작가가 살짝 까먹고 그냥 그럴 신혼으로 수 있어.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너무 그런 장면이 많지 않았어요? 술뿐만 아니라? 아, 유주의 행동에. 음. 그러니까요. 전 충격이 컸어요. 그건 진짜. 그러고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응. 나도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 아, 나는 한성이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한성이가 항상 유주한테 너가 나보다 일이 먼저인 건 알겠는데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두 분보다 일이 먼저인 애인 가능한가요?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거는 유주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한성이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배려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이 먼저인 거는 서운하죠. 속상하지만 어떡해요. 살아야지. 그 사람도 살아야지. 그 사람이 그리고 멋있게 성공하는 모습까지가 있어야 저는 또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열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를 무시하진 말아야지. 이 유주의 한성을 대하는 태도는 갑과 을의 관계의 마인드에 절여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보다 제가 후순위이고 싶진 않은데요. 오. 똑같거나 똑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을 수 있으면 저도 똑같은 거 하죠. 똑같을 순 저도. 없죠. 아니 네온님은 그 유미의 세포도 할 때 맞아. 내가 제일 먼저였으면 좋겠다. 근데 하지 그거 않았어요? 맞으면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순위가 맞으면. 맞아요. 그리고 그새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뭘 어떤- 맞으면다고. 아. 어떤 그새 또 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럴 일이 좀 아무튼 상관없어요. 일이 먼저여도 네, 상관없다. 근데 솔직히 솔직한 추구미는 아직도 저는 한결 은찬 같은 러브가 좋기 때문에 아직 어리시니까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베스트인 그런 연애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썸머님은요? 아니 이렇게 자꾸 어, 넘어가. 맞네. 넘어갈라 했는데 저는 싫어요. 일보다는 제가 먼저였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네요. 왜냐면은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다고 했는데 자기가 일이 너무 많다고 나 아픈 건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지 않아요? 나 몰라라 안 하고 막 똑똑인가 그 예약해줘요 막 똑딱. 당간 똑딱 예약해줘요. 나는 쭉 못 가지만 보내주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정도 노력. 근데 섭섭하긴 근데 하잖아요. 서운해요. 그쵸? 아픈데 그러니까 아프다고. 저도 섭섭하지만 괜찮다고. 괜찮다고. 음흠. 오케이 알겠습니다. 섭섭하지만 안 되신다고요? 섭섭해서. 머리론 이해하지만 마음으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죠. 어찌저찌 우여곡절 끝에 은찬과 한결이는 화해를 하게 되죠. 그러고 이제 행복한 하하호호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평탄할 줄 알았던 둘의 연애 전선에 결혼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결이는 올해 안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은찬이는 좀 시간이 지나서 5년 뒤쯤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어떤 사람도 누구를 책임질 순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책임질 뿐이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사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대사였어요. 뭔가 은찬이의 마음을 잘 말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치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업혀갈 순 없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져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는데 어쨌든 아니 한결이가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24살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결혼은 저는 반대거든요. 두 분은 반대세요? 저는 이 결혼 당장 반대 찬성 이거보다는 은찬이의 이후에 내가 한결이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본인이 한결이면? 네, 제가 한결이면 어. 은찬의 이유 대 지금 한결의 은찬 한결파 이렇게 나누면 저는 한결이 쪽에 마음이 더 기우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해라 당장 결혼해라 이건 아니지만 누가 더 섭섭할지를 생각하면 저는 한결이가 더 섭섭하지 않을까? 왜냐면 5년? 일단 그것도 너무 크고 일단 나는 미국에 안 가기로 했는데 얘는 공부를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고 내가 얘한테 의지를 그럴 능력이 있고 얘가 나한테 의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돈도 막 따박따박 갚고 그러잖아요. 이게
은찬이 나름의 사실 결핍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대사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버지 없이 자기가 가장이어서 꼭 책임을 져야 된다. 약간 이런 짐을 읽는 것 같아서 나는 같이 들어주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스윗해. 결혼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 약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속상할 것 같아요. 한결이가 더 속상하지 않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결혼하기 싫어요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 이외에 동생이랑 엄마 내가 책임져야 돼서 결혼 못 하겠어요라고 하면 그냥 해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돈이 뭐 한결이도 부족한데 해주는 게 아니라 차고 그쵸. 넘치는데 그 정도 해줄 수 있죠 뭐. 저같되게. 받으라고. 근데 그게 받기 싫은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왕자님한테 시집가는 신데렐라가 되기 싫은 마음이었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 나 스스로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도 이자 붙여서 따박따박 갚아주고 그랬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은찬이가. 근데 돈은 갚을 수 있는데 그 현실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은찬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하고 동생을 거둘 수가 없는데 한결이가 빚을 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거면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이랑 평생 자기도 좋아할 것 그러니까 같으면 언젠가 결혼할 생각이면 좀 기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 방식이기도 섭섭할 하기 것 때문에 같다. 그래서 전 베스트는 사실 제가 이 상황의 은찬이라면 결혼하고 공부하러 유학할 것 같아요.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저는 그 생각 계속 했어요. 그러면 좋죠. 근데 뭐 그게 베스트인데 그러면 또 한결이가 또 한결이 삶을 포기하는 거니까 나는 일단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근데 얘가 섭섭하지 않게도 해주고 싶으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로 먼저 신뢰를 줘도 되지 않을까. 물론 한결이는 같이 살고 싶은 게 더 큰 것 같지만 서로 그 정도 양보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유학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못 가는 이유가? 그쵸. 근데 내가 결혼 못 하는 이유가? 바리스타가 되고 나도 뭔가 이루고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쵸. 그 정도는 결혼하고 공부해도 그러니까 결혼하고 한결이가 공부해도 맞겠어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먼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있어서 얘의 불안감을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은찬이의 가치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지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그래서 독불장구처럼 좀 하는 경향이 유연성이 있어 보였어요. 없어요. 저는. 근데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라면은 그럼 괜찮은데 맞아요. 내가 너무 어려요. 또는 우리 3개월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라면은 완전 납득이 가능한데 그치. 뭔가 그런 문제로는 막 뭘 안 했던 것 같아서 은찬이 맞아요. 입에서 못 오히려, 들어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획서를 쓰다가 저희 엄마한테 우와. 물어봤어요. 와우. 엄마는 내가 만약에 한 내년쯤에 갑자기 재벌 남자친구가 나 유학 보내준다 그래서 같이 유학 가서 산다고 하면은 나 보낼 거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낸다고 엄마가 하신 것 같은데 보낸다고 하신 맞아요. 굉장히 진짜요? 흔쾌히 가?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서운하지도 않나? 나 이렇게 보내버린다고? 그래서 근데 엄마가 왜?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나 커피 프린스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뭐 라고 하면서 뒷말을 생략하시더라고요. 그럴 일이 없다. 나중에 3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시면 이 녹음본을 꼭 그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은찬은 이탈리아로 바리스타 일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가고 둘은 2년 뒤 한국에서 재회하며 드라마는 아주 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말이 두 분은 마음에 드시는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꽉 닫힌 해피엔딩? 그 장면은 사실 좋긴 했어요. 다시 수미상관식 엔딩. 은찬이가 단발머리 하고 와서 여기 제가 바리스타 좀 실력 있는데요. 저 써주시나요? 이렇게 하고 끝난 장면은 예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현실 자아로 왔을 때 2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왜요? 그 기간 동안 잘 지냈었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 2년이 너무 길다? 네, 그런 떨어지기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한결이가 갔다면서요 이렇게 그쵸. 종종. 한결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을 갈 수 있는 남자긴 하죠.
그 정도로 재벌인가요? 아니면 거기 살아도 저는 뭐 어차피 해피엔딩일 거니까 하고 봐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생각 안 하면서 봤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인연을 되게 잘 보낸 것 같아서 그게 보기 좋았고 은찬이가 그래도 인연을 잘 알차게 썼다. 아니요. 그 2년 간에 서로 텐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되게 적절하고 좋은 방법으로 관계를 잘 이어나간 것 같아서 현명했다.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애 때 장거리를 해야 된다면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떨어져야만 한다면. 근데 그걸 그쵸. 되게 현명하게 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될 건지는 자세히 말을 안 해줘서 모르겠어요. 저는 장거리 연애에 대한 불신이 있나 봐요. 그게 바람 필 것 불안해서? 같다는 거요? 바람이 아니어도 식을 것 같다? 바람보다는 식을 것 같아요. 못 보니까 서운한 게 식는다보다는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막 말을 잘 안 하게 되고 뜸해지게 되고. 저는 어떻게 하시는 것처럼 아니 왜 우세요? 제주도에 잘 있니? 참나. 도라르방이랑 연애하시는 건가요? 감귤 아저씨 있어요. 저는 이 커플의 엔딩은 마음에 들어요. 꽉 닫힌 해피 엔딩이라서 잘 마무리 지은 것 같고, 다만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이 마지막 화가 평소의 분량보다 조금 길었는데 그 뒷부분에 그 뭐 선기 그 와플 굽는 맞아요. 여자애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이제 그 이 아저씨 성함이 뭐셨죠? 정육점 아저씨 말고 이 카페 아저씨. 홍 사장? 홍 사장님의 뭐 전 와이프분과의 얘기가 갑자기 나온다거나 약간 이렇게 마지막 화에 옛다 떡밥을 몰아서 해결하려는 그런 뭔가 모두를 해피엔딩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게 있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장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조금 끄는 감이 있었죠. 그쵸. 그 부분에서 조금 그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플 여자친구분의 등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선기 최애로서.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이게 시청률이 24%인가? 맞아요. 그 정도 됐던 걸 생각해보면 막상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을 때는 그 모든 캐릭터의 그 마지막 해피엔딩을 보는 게 맞아요. 응답하라도 실시간으로 달리면서 더 나온다 그랬을 때 좋았잖아요. 좋았죠. 그랬더니 애정이 나오고 좋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네요. 여긴 다 예쁜, 왜 이렇게 애정이 가지? 예쁜 캐릭터들인 것 같아서 일정이 가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하림이가 진짜 좋은가 봐요. 김동욱 좋아해서 들켰네요. 들켰어요? 여름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드라마가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두 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름다운 장면 어떤 게 있었나요? 제가 먼저 말을 해보자면, 저는 지난주에 말했던 그 가쁜 농구 대결하고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게 왜 이렇게 생각나지? 가쁜 농구 대결하고 그 분수대에 들어가서 막 물놀이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되게 더러운 물이었대요. 그래서 배우들이 단체로 그거를 찍고 단체로 목욕탕? 뭔가에 걸렸대요. 이렇게. 거기까지가 저는 싫어요? 청춘이다. 진짜 여름이었다네요. 정말. 그거까지가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때 분수에서 놀면 눈병 엄청 걸렸어요. 제가 당해봤거든요. 다래끼 많이 네. 걸려요. 그래서 분수에서 놀면 안 된다 했는데 그 시절 어린 아이들은 참지 않죠. 강하게 무조건 컸거든요. 들어갔죠. 근데 어이없게 저도 그 장면을 전혀 즐겁지 않게 봤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장면이 제일 먼저 여름이었다 그 자체로 떠오르네요. 더 좋은 장면 좀 생각해 볼래요. 저는 그 옥상에서 피크닉 같은 거 가서 둘이 따다다닥 한 뒤에 나오는 장면인데, 화해하려고 한결이가 중국집으로 이제 은찬이를 불러내서 중식을 하하호호 하면서 개맛있게 먹고 맞아요. 걸어요, 여름밤에. 근데 거기도 약간 바닥 분수가 나거든요. 거기 저희 동네예요. 진짜요? 진짜요? 벽 피아노? 저희 동네예요. 저 그때 아빠가 옆에 얼떨결에 있어서 같이 봤거든요. 근데 아빠랑 동시에
우리 동네다. 대박 좋겠다. 고작 이거 찍으러 여기까지 왔다고. 좋겠다.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 어, 오세요. 어. 거기 분수 아직도 나와요. 맞아. 피아노 벽으로 치고 막 분수 나오고 어. 그러면서 나 그냥 한 대 쳐. 아니에요. 맞아요. 괜찮아요. 그거 좋다. 아야, 그냥 아야 됐다 한 대 쳐. 근데 그게 뭔가 여름 같다. 라고 생각했어요, 보면서. 아니면 아. 그런 장면도 좋았어요. 그 과수원 놀러 가서 여름 휴가 보낸 장면. 계곡에서 맞아요. 그때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은 계곡 가면은 다 앞에 능이백숙집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평상? 예약 안 하면 아, 입장 진짜. 불가 막 이런 아, 건데. 그 자릿세가 5만 원이고요. 능이백숙 백숙은 캐치. 따로. 캐치 테이블. 아. 저는 유주랑 한결이의 달달신이 모두 여름 같았는데 둘이- 손가락도요. 손가락 빼고 손가락 한결이. 빼고 한결이래. 한성이. 유주랑 한성이의 모든 씬이 여름 같았는데 뭐 그 중에서도 좀 그 게임기 앞에서 둘이 얘는 그 아줌마가 둘이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얘는 저랑 2년 전에 다른 사람을 바람 폈대요. 얘는 어제 바람 피다 걸렸대요. 하는 그 장면이 이 둘의 정체성, 정신병 관계, 예,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지럽지만 여름이었다. 진짜. 여름이었다 하잖아요. 에러 부부 아니고 여름이었다래요. 그것도 있었고 그 한결이랑 은찬이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그 밤바다 둘이 누워 있던 거 그것도 참 좋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너 안 되겠다. 오늘부로 해고다 여기요? 그 전에 같이 잘 때요. 맞아, 덮어주고. 네, 잠잘 때 그 전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 다음에 갑자기 너무 짜게 식어서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지. 네, 당황스러웠지만 그 전까지가 너무 좋았다. 그 거기도 좋아요. 유주랑 한성이랑 완전 마지막 화에 둘이 자전거 여행 가서 막 트럭 뒤에서 같이 장난치고 밀짚 모자 쓰고 그것도 진짜 여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분은 요 여름 대표작 커피 프린스 내년 여름에 다시 볼 의향 있냐 없냐로 물어보면 없다고 할 것 같아서 몇 %냐라고 질문을 이게 더 준비했어요. 어려워요. 1%. 와 대박. 와 1%? 잠깐만요. 대기하세요. 소리 날려. 네온님 몇 프로예요? 저요 88? 어. 엄청 높죠. 감사해요. 88%라고 해주셔서 저는 80%. 자, 1% 어떻게 된 일인지 네, 말씀해 먼저 보실게요. 해볼까요? 안 볼 것 같은데요? 그냥? 그거 때문이에요? 본인이 원래 다시 본 드라마를 재탕하지 않는? 아니요. 일단 저는 이게 왜 여름 드라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놀랄 놓잖아요. 정말요? 네. 아니 계절이 지금까지 일단 저희가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스러운 장면 골랐는데 지금 아니 이래놓고 지난 회차 클로징 못 들으셨어요? 여름하다, 여름틱하다. 아니 그니까 이게 여름틱한 건지 여름스럽단지 아니면은 그 시절스럽다는 건지 헷갈려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렇군요. 진짜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여름이 한여름이 아니라 초여름 같아서 저는 그런 감성이 있어서 다음에 본다면 여름 향이 날 때 시작될 때 봐서 간질간질하게 느껴야지. 약간 6월 드라마 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초록초록한 느낌. 이제 막 어. 초록잎이 나오는 푸릇푸릇 느낌. 근데 약간 거기서 주는 여름이 주는 뭔가 매미 소리 울리고 뭔가 그런 무더위 느낌 그런 있잖아요. 게 생각했을 때 뭔가 그 근본 없는 안경, 근본 없는 샤기컷, 이상한 핏대는 반팔 이런 스타일이나 안 그러면 멘트 휴대전화 막 이런 걸로 떠오르는 거 보면 내가 이거를 Y2K를 여름이라고 느끼는 건지 여름을 여름이라고 느끼는 건지가 헷갈렸어요. 저는. 아니에요. Y2K는 충분히 겨울에도 느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괜찮아 그럼요. 사랑이야 이런 거 괜찮아 사랑이 아니고 아니죠. 미안하다 사랑한다? 맞나? 이런 거가 맞아요, 이제 겨울 맞아요. Y2K죠. 할 수 있어요. 이건 여름 맛이 많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타협하지 못했네요. 이건 여름 Y2K예요. 제가 그래서
여름의 감성을 느끼는 것도 너무 좋고 Y2K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왜 프로냐면 저희 엄마가 이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보자 하면 보겠다. 그래서 1%? 아, 자, 88% 얘기해 보세요. 저는 볼 작정입니다. 아. 이 드라마를 보면 원래 제가 이 드라마를 굉장히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10분씩 하나가 나온 버전을 다 보고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전체를 싹 정주행해야지 라고 했는데 제가 마침 이걸 하는 그 OTT를 결제를 그때 안 하고 있었어서 아쉽다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본 거였단 말이죠. 근데 역시 너무 재밌고 제가 요즘 이 시절 감성에 제가 좀 빠져 있어가지고 이 패션 고은찬 패션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고은찬 같은 캐릭터를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밝고 당차고 그런 느낌. 그리고 한유진님의 얼굴이 너무 좋고 그리고 한성희가 진짜 멋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무스하게 이제 별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점 먼저 말해보세요. 1% 먼저 말해보세요. 제 점수는요. 아우 기대되라. 과연 3점. 이야. 1점이 아니네요. 완전 TV. 1점이라기엔 너무 괜찮은 드라마 아닌가요? 그쵸? 잘 만들었다니까요. 자, 왜 3점이에요? 그냥 불행인지 다행인지 1화 초반부터 설정이 너무 과하길래 뇌를 빼고 봐서 그렇게 화나는 장면은 없었고요. 다행이다. 그거 진짜 다행이다. 그리고 멘트들이 좀 세고 진짜 요즘엔 할 법하지 않은 멘트들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근하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대놓고 안 할 말들을 해서 기분이 안 나빴어요. 맞아. 그러니까 타격이 없었어요. 별로 그런 할머니의 그런 저 시절 사상이나 발언이죠. 그런 게. 그리고 약간 색다른 발견이라면 이성균 배우님이 그 당시 왜 파스타 하나로 대한민국을 저도 그 뒤집었는지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기생충 볼 때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옛날 맞아요. 스타일이. 카라티 이거랑 아니 그 착장이며 걷는 폼이며 뭔가 그 당시에 느꼈어요. 되게 목소리나 스타일이 센세이션했을 것 같아요. 그 머리도 그렇고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몰랐는데. 신기했던 게 배우들이 진짜 날것의 화장과 맞아요. 그런 그쵸, 걸로 그쵸. 나와가지고 되게 신선하다, 눈이 새롭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근데 아쉬웠던 거는 커피 프린스잖아요? 꽃남이나 그런 거는 진짜로 잘생긴 배우 4명인데 미녀비한테 왜 그래요? 다 별로였어요. 성기도 그 거추장스러운 머리 괜찮은데. 그래서 프린스가 남주에게 아니었다. 모든 걸 몰빵해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일단 홍 사장님 있으니까. 여튼 뭔가 프린스도 프린스가 아니어서 그렇게 차밍하지는 못했고 아쉽죠. 그리고 저는 로맨스를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가 힘든가 봐요. 근데 여러분만큼 화를 내면서 보진 않았거든요. 꽁냥씬을. 화를 내지 않았어요. 뭐 저도 벽 한번 부술 뻔했을 뿐이지. 저는 흐뭇하게 봤어요. 귀여워서 저도. 흐뭇하게 봤는데 딱히 재미도 감동도 그냥 거저 그랬다. 킬링 타임용으로. 제가 높을 것 같으니까 먼저 할까요? 해주세요. 네. 8점일 것 같은데요. 7.5 안 될까요? 제발. 왜 나의 점오를 자꾸 방해하시는지. 근데 생각보다 시청자분들이 헷갈려요. 나 안 헷갈리죠, 그쵸? 8점 할게요, 8점. 네. 왜 8점이냐면 저도 진짜 보고 싶었던 드라마라서 봐서 되게 좋았어요. 여름 하면은 대표작이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여름을 정말 정말 좋아해서 제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썸머잖아요. 근데 뭔가 우 아니었어요. 방금 오가 아니라 우였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삽니다. 이런 싫어. 이런 싫어. 근데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여름스러운 스러웠어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빼미님이랑은 좀 반대되지만. 그리고 되게 저희가 아마 일치월장에서 다뤘던 드라마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때 감성 뭔가 이때 그 착장이라던가 그때 이 서울의 배경이라던가 그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난 그 시절에 살아 있었지만 그 시절에 어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때를 내가 괜히 뭔가 추억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맞아요.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았고 뭔가 이 네 명이 뭔가 진짜 실제로 살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시절에.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어서 8점. 이 점은 왜 깎은 거예요? 최고의 드라마를 위해서. 힘드네. 또 우리 극단적 점수 배부자이신 네오님 10점인가요 혹시? 9점일 것 같아요. 맞아요. 9점이에요. 사실 점호가 있다면 9.5인데 그렇게 높아? 없으면 9점. 높다. 왜냐면 10점까지 줄까도 생각한 드라마예요. 너무 배경이 일단 저한테 향수를 일으키는 게 너무 좋고 이 배경, 이 패션, 이 비주얼 다 너무 마음에 들고 남주, 서브 남주, 여주, 서브 여주 다 마음에 들었고요. 비주얼적으로도. 근데 저도 아쉬운 점은 프린스들이 조금 이제 그 민혁식 나머지는 괜찮아요. 선기 하림이는 전 좋다고요. 그 친구들이 조금 아쉬웠고 이제 디스거스팅한 홍 사장님 사실 이런 거 다 잘 눈 가리고 10점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마지막에 루즈해지는 듯한 그 느낌이 사실 한 18 이후로 긴장감 없이 그러니까 얘네가 사귀고 나서 이후의 얘기는 사실 긴장감 없이 그냥 결혼 얘기도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를 길게 끈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아쉬워서 빼긴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빼고는 여름향, 뭐 로맨스, 주인공들 설정 이런 거 다 마음에 드는 저희는 완벽 드라마. 보는 내내 귀엽다면서 벽을 몇 번 친 건지 모르겠어요. 얘는 왜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난리냐? 이런 마인드로 계속 봐왔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커피 프린스 1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드라마를 보는 내내 이게 여름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치월장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은찬이처럼 풋풋하고 싱그러운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볼게요. 오늘도 어제보다 일치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